9번. 스웨덴의 수학자인 코흐가 고안한 도형 코흐 눈송이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만든다. 규칙 1. 정삼각형을 하나 그린다. 그림 1번에 보시면 정삼각형 하나 있죠? 규칙 2번. 이 정삼각형의 각 변을 3등분한 것 가운데 부분을 삭제하고 삭제한 부분의 양 끝에 삭제한 부분과 같은 길이의 선분을 각각 붙이고 이 두 선분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린다. 그리고 규칙 3번.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한다. 그림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점점 새로운 삼각형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네요. 이게 눈송이,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내리는 눈 있잖아요. 그 눈송이가 사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진짜 예쁘잖아. 기하학적으로 되게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사실은 그 눈송이 그 큰 거 하나 안에 또 들어가면 그 안에 또 똑같은 모양이 있고 그 안에 또 클로즈업하면 또 똑같은 애가 있고 또 클로즈업하면 또 똑같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그 아이로 만들어진 애라면서요. 그리고 그 애들이 다 이 세상에 내리는 모든 눈들의 모양이 전부 다 다르다며. 그 대기의 상태, 그 이쪽 대기 저쪽 대기의 그 온도, 뭐 습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원래 빗방울이 이제 얼면서 눈이 만들어지잖아. 그렇게 눈 결정이 만들어질 때 다 모양도 다르고 결국 그거를 계속 클로즈업하면 똑같은 모양, 계속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 얕은 지식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그거 같은데 수학자인 코흐가 이제 그걸 보고 발견해서 눈송이도 자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똑같게 그 안에 또 똑같이 붙이고 해서 마치 눈처럼 보이는 도형을 만들었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규칙에 따라 만든 그림 4번, 그림 5번까지, 6번 이런 거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림 4까지. 천만다행입니다. 그림 4에서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네요. 그림 1의 정삼각형의 넓이를 A라고 했을 때, 그럼 그림 1의 넓이에서 그림 2, 그림 3, 그림 4까지 규칙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림 1, 그림 보시면 삼각형 이렇게 있어, 그치? 여기서 그림 1의 한 변을 3등분을 해서 하나, 둘, 셋. 요 3등분해서 요거 가지고 또 한 변의 길이로 요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치? 요 빨간색 삼각형이 여기도 하나, 요쪽 편에서 가운데를 잘라서 한 변의 길이로 한 정삼각형 하나, 여기도 하나. 그러니까 요게 그림 1번에서 그림 2번은 그림 1번인 상태에서 요 빨간색 삼각형이 3개가 추가가 된 상태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그림 2번의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요거 3개 삼각형의 넓이 구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어. 자, 그럼 그림 3번은 봐봐. 그림 3번은 또 그림 2번에 요 각 변 있지? 이 각 변에서 또 3등분을 했대요. 요 변에서 3등분을 해서 요거 가지고 또 요렇게 만들었대. 그게 몇 개냐? 직접 그림 3번까지는 세볼 수 있다, 그지? 근데 그림 4는 우리가 직접 그려가지고 하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규칙을 찾으란 소린데. 그지? 만약에 시험에 그림 5번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거 구하라 그러면 어떡해? 다 그릴 수 없어, 그지? 자, 그러면 그림 3번까지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만약에 그림 3번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면 그림 1번 정삼각형 넓이 있지? 여기에다가 그림 2번에서 새로 생긴 빨간색 삼각형 요거 더해주고 그림 3번에서 생긴 요 노란색 삼각형 다 더해주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 요 삼각형이 새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와 그 개수가 중요한 거네요. 맞지? 늘어난 삼각형의 개수와 늘어난 삼각형 한 개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고 그걸 규칙을 찾아야 되고, 그랬을 때는 그 개수와 넓이를 곱하면 그 늘어난 만큼의 애들을 다 더할 수 있잖아. 곱해가지고, 그지? 그렇게 표현하고 또 얘는 앞에 거를 표현한 걸로 또 표현해서 더해주고 뭐 이런 방법으로 풀면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규칙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자, 먼저 그림 1번에 지금 이 변의 개수마다 이 삼각형들이 톡톡톡 튀어나왔죠. 그럼 그림 1번의 변의 개수가 지금 중요할 것 같아. 그림 1번의 변의 개수가 3개. 그죠? 정삼각형이니까. 그림 2번의 변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지 마시고 규칙을 찾는 거야. 원래 3개가 있었는데 그림 1의 한 변에서
자, 그림 2가 어떻게 된지 보세요. 변이 몇 개로 늘어났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로 늘어났어요. 그림 1의 한 변이 그림 2에 가서 하나, 둘, 셋, 4개가 됐다고. 그지? 그러면 요 한 변이 4개 되고 요 한 변이 4개 되고 요 한 변이 4개 됐으니까 3개의 변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 각각 한 변씩이 4개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 곱하기 4만큼의 변의 개수가 되었다. 오케이? 그럼 그림 3번도 보세요. 원래 그림 2번에서 요 한 변이 또 하나, 둘, 셋, 4개로 늘어났지? 그지? 요거는 또 하나, 둘, 셋, 4개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그림 2번인 상태, 그림 2번의 변의 개수에서 거기서 또 각각 4개씩이 튀어나오더라 이거야. 4개씩의 변이 새로 생기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변의 개수는 요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그럼 봐봐. 이게 왜 변의 개수가 중요하냐면 그림 2번에서 새로 생긴 요 빨간색 삼각형 있잖아. 요 빨간색 삼각형에 늘어난 이 삼각형의 개수가 결국 그림 1의 변의 개수와 동일하게 되잖아. 그죠? 이게 3개의 변이니까 하나, 둘, 3개가 생성된 거고. 그림 3번도 보시면 요 노란색 삼각형이 요 변 개수만큼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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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튀어나오게 된 거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네. 늘어난 삼각형의 개수가 그림 1번의 변의 개수, 얘는 그림 2번의 변의 개수, 얘는 그림 3번의 변의 개수가 되더라. 오케이? 요거 그림 4번입니다. 그림 4번에 늘어난 삼각형의 개수까지 이렇게 규칙을 찾았어요. 결국에는 그림 1, 그 전 단계의 변의 개수만큼 삼각형이 늘어났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늘어난 삼각형 한 개의 넓이가 중요하다 했지? 요 늘어난 삼각형 요 한 개의 넓이를 이제 구하러 가볼게. 자, 그림 1의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하고 그림 2의 빨간색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보세요. 1대 세 토막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겠죠. 닮은 비는요. 길이 비, 즉 1대 3분의 1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넓이 비는 어떻게 될까요? 1대 이거 제곱비죠.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림 1의 넓이가 A였어. 그죠? 그러면 실제 그림 2의 요 빨간색 넓이는 9분의 1 A가 되겠죠. 여기까지. 자, 일단 1대 9. 요게 1대 9 넓이비가 1대 9예요. 자, 그런데 그림 3번의 노란색 삼각형 그러면 또 이 그림 2의 빨간색 삼각형의 한 변에 또 3분의 1이야. 이 노란색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비는 또 1대 9겠지. 얘의 1대 9였는데 얘의 1대 9인 거야. 그럼 보세요. 원래 그림 1의 넓이가 A면 그림 2의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9분의 1 A고 그림 3번의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의 또 9분의 1인 거야. 의가 수학적으로 곱하기랑 똑같은 거 아시죠? 9분의 1 A의 9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9분의 1의 제곱 A가 된다는 거야.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오케이? 자, 그럼 그림 4번은 규칙 찾았죠? 9분의 1씩이 추가가 됩니다. 곱해지게 됩니다. 됐어요, 이제. 지금 늘어난 삼각형 한 개의 넓이를 구한 거야. 자, 일단 쌤이 써놨는데요. 다시 설명할게. 늘어난 삼각형 한 개의 넓이. 얘는 없다가 한 개 늘어났다 생각하고 A라고 할게. 그러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9분의 1 A가 되었던 거. 그치? 그리고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9분의 1의 제곱 A가 되었던 거. 그림 4번은 그러면 9분의 1의 세제곱 A가 되었던 거. 요까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얘네 둘을 곱하게 되면 늘어난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얘는 한 개의 넓이인데 그게 3개 있으니까 3 곱하기 9분의 1 A를 하게 되면 늘어난 삼각형 3개 더해준 게 되는 거야. 그치? 얘는 늘어난 삼각형의 넓이 한 개가 3 곱하기 4 개수만큼 있어서 곱해준 거고요. 얘도 이만큼 있으니까 곱해준 거야. 오케이? 늘어난 삼각형의 넓이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림 4번에서 만들어진 도형 그 자체의 넓이에요. 그 도형 그 자체. 그러니까 원래 삼각형, 여기 그림 3번에서 얘기해볼까? 원래 1번에서 있는 그림 삼각형의 넓이 A 더하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 3개 더하기 노란색 삼각형 더한 게 그림 3번 전체 도형의 넓이인 거야. 그러니까 그림 3번은 a 더하기 요거 3 곱하기 9분의 1 a 더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9분의 1 a 9분의 1 제곱 a가 된다는 거지. 맞죠? 그럼 그림 4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더해준 거가 된다는 거예요. 맞지? 요거 A랑 여기 그림 2에서 늘어난 삼각형의 넓이랑 노란색 그림 3번에서 늘어난 삼각형의 넓이랑 그림 4번에서 늘어났을 그 조그만한 삼각형의 총합 이거를 싹 다 더해 주셔야 우리가 나오는 그 그림 4번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의 전체 넓이가 되더라. 요거 통분해서 계산해서 K 구해주시면 돼요. 자, 계산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쌤이 일단 풀어놨습니다. 설명할게. 얘가 지금 다 9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냈고 얘가 마지막 i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표현했습니다. 9가 밑에 거 3개, 3, 4, 4 위에 딱딱 찍었어. 그런데 3이 하나가 약분이 돼. 그래서 9, 9, 3이 분모에 깔려야 됩니다. 그럼 얘네도 다 9, 9, 3으로 통분해야 돼. 9 곱하기 9 곱하기 3으로 표현해야 돼, 그치? 그래서 얘를 9 곱하기 9 곱하기 3으로 표현하기 위해 요 i를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9 2개, 3, 4 요렇게. 그리고 A는 다 똑같이 A가 있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괄호해놓고 A를 따로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9 곱하기 9분의 3 곱하기 4였는데 9 곱하기 9 곱하기 3이 필요해. 그래서 쌤이 밑에도 3, 위에도 3을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9분의 3인데 원래 9, 9, 3이 필요해. 그래서 9, 3, 9, 3을 위아래에 같이 곱했어요. 어차피 얘는 1이잖아. 그치? 통분할 때 밑에 위에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줘야 되죠. 이 원래 9분의 3과는 변하지 않는 수가 되면서 얘와 통분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A, 1이야 1. A는 원래 빼냈고 1은 분모하고 분자하고 숫자 똑같으면 1이지. 그래서 993, 993 썼어요. 그럼 993, 9 곱하기 9 곱하기 3을 곱하면 24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이제 싹 다 더해주면 돼. 그렇게 하면 243분의 376a인데 문제를 잠깐 다시 보시면 도형의 넓이가 ka래요. 이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래서 K가 243분의 376이 된다 라는 거네요. 이해되세요? 자, 요 문제 분명히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문제는 맞는데 여기 A가 안 보였었네? 맞는데 이게 사실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마지막 주관식 문제로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서 답을 내는 거. 그래서 결국 분자 분모를 뭐 빼라든지 더하라든지 해서 OMR 카드에 자연수가 딱 나오게끔 그렇게 쓰게끔 답을 내는 걸로 많이 풀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오, 대단한 거야. 이 문제 정말 재밌네. 지금 스텝 2 수준에 일단 이미 나왔는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풀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 문제를 처음 보는 것보다 중학교 때 지금 공부해놓고 그치? 고등학교 가서 이 비슷한 문제들이 나온다니까? 규칙성 찾고 그런 문제들을 풀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쉽겠죠. 그죠? 수학은 점점 잘해질 수밖에 없어. 기초가 없으면 당연히 무너지죠. 그런데 그 기초 세우는 거 의외로 간단해. 그 파트를 모르잖아요? 쌤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 시간 조금 있나? 조금 해볼게요. 옛날에 쌤이 원래 수학을 좋아하긴 했는데 벼락치기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너무 싫었어. 학교 수학 선생님이. 학교 수학 선생님이 맨날 나만 보면 막 분필 딱 뿌려가지고 던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전 너무 싫은 거야. 난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얼굴 보기 싫은 거야. 근데 시험은 잘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일부러 잤어요.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럴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쌤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지금 되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그때 수업 시간을 다 잔 거야. 수학 시간에서 수업 시간 다 잤는데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벼락치기 해야지 뭐. 그죠? 그래서 시험 전날 뭐 한 일주일 전부터 했구나. 일주일 전부터 수학을 엄청 팠어. 근데 다들 수학이나 영어 이런 건 평소에 하고 시험 직전에는 원래 뭐 다른
뭐 사회과학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쌤은 수학을 하느라 다른 과목 할 시간이 좀 부족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쌤은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뭐 잘했죠. 열심히 했고 또 잘했어. 근데 시험만 치고 나면 다 까먹은 거야. 기억할 수 있겠어요? 순간적으로 사람의 기억력은 다 그래. 서울대 나온 사람들, 뭐 저쪽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반복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똑같아. 다 잊어버려요. 그걸 그날 보고 그 다음날 24시간 전에 한 번 더 보고 뭐 그 뒤에 또 한 번 보고 일주일 뒤에 보고 뭐 한 달 뒤에 보고 이러면 완전 잘 있게 된다는 뭐 그런 기억 그런 공식이 있던데 기억하기 좋은. 그래서 시험만 일단 치고 점수 나오고 만족하고 또 자고 계속 그랬지. 그러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갔어. 고등학교 갔는데 큰일 난 거야. 함수를 모르겠어. 함수의 x절편, y절편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 고등학교 가서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는 거고 이렇게 굳이 설명 안 하시지. 왜냐면 중학교 때 중1, 2, 3 때 함수 다 배웠는데 기본적인 거. 그래서 난 모르겠는 거야. 진짜 엉터리로 공부했는 거죠. 거의 외운 거겠지 뭐 수학을. 문제를 막 외웠겠죠. 그래서 너무 못 알아듣겠는 거야. 고등학교 가서는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왔는데 책이 없어. 중학교 때 거 다 버렸지 뭐. 그리고 옛날에 쌤 때는 수학책이 좀 작았어요. 좀 작고 귀여웠어. 어쨌든 그게 없어서 친구한테 진짜 쪽팔렸지. 쪽팔렸지만 괜히 막 내가 필요한 거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잠깐 그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좀 빌려줄래? 하고 빌렸어. 근데 그 친구가 중1, 2, 3게 다 있더라고. 그 함수가 아마 1학기에 나올 거예요. 1학기에 나왔었던 것 같아. 그때도. 그래서 거기 있는 함수를 다 팠어. 고1이 돼서 중등 거를 이제 보니까 기본적인 그 개념 x 절편은 y에 0 넣고 뭐 계산하고 x 위에 있는 찍혀 있는 점이 x 절편이잖아요. 그런 거를 고1 때 처음 배운 거야. 처음 내가 스스로 독학한 거야. 진도대로 나가시고. 그래서 그거를 한 3일 만에 일단 함수만 팠죠. 그랬더니 알아듣게 된 거 있죠. 고등학교 수학 시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함수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늙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럼 정말 후회되고 정말 그 시간 너무 아깝고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겠지. 그죠? 하지만 못했던 게 사람이 구멍이 있을 수 있잖아. 살다 보면 어떤 한 단어는 모를 수가 있어. 막 나는 건널비를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막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걸 통째로 포기할 순 없어. 수포자들이 있잖아. 다 포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단원만 가서 다시 되돌아가서 그 입체도형이면 입체도형, 뭐 닮음이면 닮음, 단원이 있잖아. 그것만 다시 가셔서 공부하고 오면 다시 또 이해가 된다. 알겠죠? 하지만 계산하고 뭐 공식, 곱셈 공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고 또 외우고 다시 또 계속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잘하려면 이 모든 걸 수학도 암기 과목입니다. 외우고 그걸 외운 걸 바탕으로 해서 완전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적용을 빠르게 탁탁 할 수 있는 거. 그게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죠. 어쨌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외워주고 그 외우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쉬워지는 거야. 사람이 잘해야지 그게 재밌고 쉽지. 맞죠? 쉬워서 잘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잘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서 기분이 좋으니까 재밌는 거 아닐까? 그러면 또 그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수학의 끈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규칙성 찾는 거 점점 많이 나올 거고 그때 가서도 중학교 거 공부하고 초등학교 거 공부하는 거를 막 쪽팔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쌤도 그랬으니까. 좀 너무 긴 얘기를 했네요. 자, 어쨌든 이 문제 다시 여러분들 직접 푸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냥 이해돼서 넘어가면 안 돼.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직접 푸시고 계속 반복해서 어느 하나가 막히면 또 그 다음에 또 해서 계속 반복해서 풀면 진짜 쉽게 다음에는 생각이 날 겁니다. 규칙 찾는 방법도.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렇게 푸는 코후 눈송이 문제 수업 마칠게요. 자, 이제 다음 개념과 그리고 다른 또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